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처음 보다 보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제 이름은 있잖아요. 목희수예요. 목시는 들어본 적은 있어요? 목시는 대한민국에 한 8,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명이거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예뻐서 비쌉니까? 귀해서 비쌉니까? 귀해서 비싸죠, 그죠? 목시도 아주 귀하거든. 그래서 8,500명 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1년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있지만 딱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났잖아요. 만났다면은, 1년 후에, 이맘때쯤 되면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합격자 모임 이런 걸 이제 하게 되거든. 합격자 모임. 그때 합격자 모임 할 때 이 자리에 다 오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합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해요, 산을. 그래서 각 학원마다 날짜를 잡아가지고 산을 다녀요, 산을. 그래서 어제는 관악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관악산을 갔다 왔거든. 한 30명이 와가지고 산에 단풍 구경 잘하고 막걸리 잘 마시고 이래 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했냐면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면 그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해요. 사랑의 연탄 나르기. 그래서 이제 올해 10회째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11회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공지를 딱 하거든. 그러면 사랑의 연탄 나르기 한다. 이러면은 봉사회로 오세요. 오실 거예요? 네. 올해 아침에 내가 그 정리를 해보니까 봉사회로 온 사람이 44명이 봉사를 해러 봤더라고요. 물론 한두 명은 빠질 수 있어. 왜 그러냐니까, 그게 이제 오신 분들을 명단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 근데 그 체크 안 된 분이 있고, 또 바빠서 하는 도중에 이제 일찍 집에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니까 보통 보니까 40-50명 정도 이래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탄 봉사할 때 꼭 와서 힘함 써줘요.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내가 보니까 시간표를 보니까 오늘 3일째 공부를 하더라고요. 3일째 정도. 앞에 계신 분들이 설명을 잘 하셨을 텐데, 저는 세 가지만 딱 공부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본서 있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입문서거든, 입문서. 조금 있으면 이제 기본서를 받아요. 그죠? 그 기본서 10번만 읽는 기라, 10번. 기본서 10번만 읽으면 합격입니다. 이 사모님 우시셨는데, 한 번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하면 이제, 그게 좋다. 한 번 읽는데 7시 내라고 해봅시다. 7시가. 그러면 10번이면 70시간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70시간이라면 하루에 2시간씩 읽으면 넉넉 잡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뭐 2시간 읽든 3시간 읽든 한 달이면은 다 읽는데. 안 그래요? 네. 아니, 7시간이면 70시간이잖아요. 70시간이면은 하루에 2-3시간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다 읽는데, 그럼 한 달만 읽으면 합격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답은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그래서 기본서 한 권만 딱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말을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남자가 태어나서 삼국지를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도 10번을. 그럼 좋다. 한 번 읽었어요. 삼국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두 번째 읽었어요? 모릅니다. 세 번째 읽었어요? 몰라요. 네 번째 읽었어요? 모릅니다. 5번째 정도 읽으면 어디서 본 거는 같아 이래 되지. 그럼 6번째 읽으면 이거 본 거 맞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럼 7번째 읽으면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 되는 거지. 그럼 8번째 읽으면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9번째, 10번째를 딱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려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격의 지름길은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를 꼭 10번만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는 학교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노트 필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노트 필기는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노트 필기는 제가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올려주거든. 그것만 딱 가지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3년 전까지는 컴퓨터에 올렸어요. 노트 필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 컴퓨터와 접할 기회가 자주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휴대폰은 내 손에서 하루 종일 들고 있다, 안 들고 있다? 들고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노트를 올리는 것보다는 휴대폰에 노트 필기를 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 이 말. 그래서 그 휴대폰에 밴드가 있거든, 밴드. 자,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을 다 끄집어내세요. 자, 휴대폰을 다 끄집어내면은 그게 보면은 밴드 어느 하나 밴드에는 다 가입이 돼 있죠, 그죠? 그 밴드를 누르면은 제일 위에 오른쪽에 동그라미에 보면은 동그라미 클릭하면 검색란이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거기다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쳐보세요. 밴드 검색란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쳐보세요. 쳤죠? 네. 그럼 거기에 밴드가 떠요, 안 떠요? 떠. 그 중에 훈민정음으로 된 밴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부동산 공시법 1회가 제28회, 제29회 이래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29회거든. 29회를 클릭하세요. 29회를 클릭하세요. 그럼 29회를 클릭을 하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자기 바탕 화면에 자기 이름이 떠요, 안 떠요? 떠지. 자기 바탕 화면에 그 밴드 클릭 안 했어요? 자, 가입하기 보면 자기 이름이 떠요? 떠요? 네. 그럼 여기 자기 이름이 요겁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갈로 열고 에듀나인 요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가 가입하기를 눌렀어요. 가입하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등업을 다 시켜드려야 되거든. 그럼 이제 등업을 시켜드리면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제가 등업을 다 시켜드리겠어요. 됐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딱 하면 있잖아.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넣으세요. 이제 넣으세요. 이제 넣으세요. 이제 넣으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는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실명. 실명으로 안 하면은 가입이 안 됩니다. 실명입니다. 옆에다가 갈로 열고 에듀나인 학원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미래사회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항상 공개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공개. 요거를 안 쓰면은 등업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밴드에 자료가 전부 다 거기에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강을 일반 학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11월 6일부터 일반적으로 학원을 개강을 다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그 11월 6일부터 자료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가 시험 치기 전날까지 매일 자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매일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이거든. 올라갈 때 분량은 있잖아요. 길음은 20분 분량이에요. 하루에 20분 분량. 오케이? 짧으면 5분 분량입니다. 그럼 평균 10분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1차거든. 1차. 민법 개론이거든. 그래서 내년 6월 달까지는 민법 개론만 하는 거예요. 민법 개론만. 오케이? 네. 이제 7월 달부터 2차 과목도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혀 민법 개론을 공부한다고 해서 2차 과목을 전혀 손 넣을 수는 있다 없지. 그러니까 조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 그래서 휴대폰은 5분, 10분은 볼 수 있잖아요. 맞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오든 출퇴근을 하든 아니면 집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5분 10분간은 휴대폰을 볼 수가 있거든. 그 분량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10분이라고 칩시다. 10분을 한 달 하면은 제가 그 정확한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600분이라고 칩시다. 300분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1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딱 된다면은 몇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딱 가지고 가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9회인데 그 앞 개수는 28회거든.
그 나중에 28회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도 제가 다 등업을 시켜 드립니다. 등업시키는데 만약에 궁금하다면은 28회를 한번 들어가 보는 거라. 그러면 시험 친 이제 수험생들이 소감을 써놨을 거다, 안 써놨을 것이다? 써놨겠죠, 그죠? 아니, 그 이제 시험 써놨겠지. 그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24개 공시법 다 맞았다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개 아니면 2개 틀렸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험을 칠 때 뒤에서 공시법 선생이 정답을 불러주는 것 같아라. 환청이 들리더라. 이 말.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답을 불러주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어쨌든지 합격시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래 만났거든. 만났다면 끝까지 있잖아요. 좋은 인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조금 가다 보면은 2차 과목에는 공법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오케이? 이제 이게 중개사법은 또 좀 쉬워요. 그럼 항상 관건은 공시법이거든. 오케이? 네. 그럼 공시법에서 어려운 공법한테 좀 점수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요. 공시법 잘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밴드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부는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봅시다. 학창시절에는 전부 다 한 가닥씩 했다, 안 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다 잘했지. 잘했어요. 그런데 볼펜을 놓은 지가 짧게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래 됩니다. 그렇죠? 네. 하다 보면, 딱 지금 처음엔 설명할 때는 알아들었어. 딱 일어서고 돌아서면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까먹어. 그래서 이 공부는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그래서 밴드를 잘 활용을 하세요. 됐죠? 매일 보는 겁니다. 매일 자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이래 돼 있거든. 여기가 이제 11월이에요. 여기가 10월이에요. 이 공부는 1년 과정이고 장기 레이스입니다. 장기 레이스.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11월, 지금 이제 시작할 때 엄청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다, 이란다. 그래가 만약에 이래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하가 이래 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지쳐서 못합니다. 지쳐서.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장기 레이스니까 체력 관리에 유념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처음에 진을 다 빼어두면은 나중에 막판에 가면은 체력이 딸려서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오래 우리가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머리는 멍하거든.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머리가 맑아야 되거든. 그래서 집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가볍게 공부를 하세요. 가볍게. 오케이? 네. 체력 관리를 잘 합니다. 체력 관리를.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 막판에 있죠. 막판에 7월달, 요 10월달 있죠. 7월달부터 문제풀이를 하거든. 그래서 7, 8, 9, 10, 요 4개월만 바짝 공부를 하면은 전부 다 합격을 합니다. 물론 4개월간 여기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요 앞에 과정은, 기초과정을 자기가 공부를 다 해온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거꾸로 말을 하면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에 혼자 공부한다고 이렇게 도서관에 가거나 독서실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 도서관에 가도 돼요. 근데 막판에는 학원에 와야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조금 시험에 임박해가 약간은 긴장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머릿속에 잘 들어와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오케이? 네. 그럼 결론은 처음부터 짐 빼지 말고 처음에는 체력 관리하면서 가볍게 공부를 하고 막판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 합격자 모임 날 꼭 오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필기하실 필요 없고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 나중에 기본서에 내용이 다 나오거든. 이 책은 제가 15년간 제가 지은 책이거든. 그것만 딱 보면 전부 다 합격합니다. 출제위원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같습니다.
아니, 그 같다는 게 제가 시금방진 소리인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 됐으면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출제위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라.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내겠다라는 게 자꾸 강의를 하다 보면 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이 두 개거든. 하나가 등기법이고 하나가 지적법인데 요 지적법은 아주 쉬워요. 근데 이 등기법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는 공시법 과락만 면하면 전부 다 합격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어려웠거든. 이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포기하고 요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기는 포기하고 지적만 해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잡아오세요. 오케이? 아주 혼냅니다. 요즘에는 요것도 쉬워요. 그럼 쉽다 어렵다를 왜 단정을 하느냐 하면은 과거 10년 전에 문제를 낼 때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출제위원은 사람이 아니에요. 출제위원은 가학성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가학성은 알죠?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쾌감을 얻는 사람이 가학성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출제위원은 맞아라고 시험 문제 냅니까? 틀리라고 냅니까? 출제위원은 틀리라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에요. 맞다? 네. 그래서 우리가 틀렸잖아요. 그럼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출제위원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도 시험에는 옛날에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꼭 만약에 이거 포기하고 이것만 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분 말 믿어야 돼요? 제 말을 믿어야 돼요? 제 말을 믿어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거 전혀 없거든.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됐죠? 열심히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본서 10번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하지 말고 듣고만 있으면 돼요. 책에 나중에 다 나와 있는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있잖아요.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럼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과목은 크게 6개거든. 그 6개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 그럼 민법이다, 공법이다, 중개사법이다, 세법이다, 공시법이다. 이는 법학이에요. 그럼 법학은 법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공부. 그러면 여기도 우리 책의 제목이 부동산 공시법이라면 보세요. 부동산이 무엇이냐, 공시가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 알아. 아는데 그걸 말로 표현해라 이러면은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이걸 민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걸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 했을 때 토지는 그냥 토지라. 정착물은 토지하고 붙어 있는 거라. 그럼 토지하고 붙어 있는 게 건물이에요. 여러분 건물이 하늘에 떠 있어요? 땅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그 다음에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공중에 떠 있어요? 땅하고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그러면 정착물은 건물하고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나무는 수목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이 나무는 임목법의 적용을 받아. 우리 공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래 말하면 되고, 우리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 자, 시작. 토지와 건물. 되죠? 그러면 공시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알려주는 게 공시예요.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와 유사한 글자는 공고거든, 공고.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한다면은 아파트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주민들에게 알려요, 안 알려요? 알리지. 그게 공시예요, 공시. 됐죠? 네. 그럼 법은 뭐다? 법. 그럼 이걸 연결을 시키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있거든. 그게 가족법이다, 친족법이다, 상속법이다, 호석법이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뭐가 있냐 이래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등기법이에요. 하나가 여기는 이름이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랍니다. 그걸 우리가 줄여서 그냥 지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풀이해 봅시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다? 2개.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데. 그러면 지적법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느냐? 지적공부입니다. 그런데 등기부 일어났죠. 집을 사고 팔죠. 그럼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럼 다른 말을 생각하지 말고 이래만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이죠. 사람은 출생신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종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 하거든. 그럼 그 등기부가 있답다, 있지. 등기부 한 번은 본 적이 있답다. 그럼 좋다. 그럼 조금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등기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지적 공부가 있거든. 요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들어본 적은 있답다. 그럼 들어본 게 뭡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겠습니다. 숙제. 제가 백날 등기부가 뭐다, 백날 대장이 뭐다, 도면이 뭐다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집에 등기부 등본을 한 통 발급받아 보면 되는 거라. 자기 집에 대장을 한 통, 도면을 한 통 발급받아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숙제를 드립니다. 숙제. 다음 시간까지 올 때 자기 집에 등기부 떼오세요. 오케이? 네. 대장을 떼오세요. 도면을 떼오세요. 자, 그럼 좋다. 나는 바빠서 등기소 가서 시간이 없다. 구청에 갈 시간이 없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럼 컴퓨터에서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 컴퓨터 못한다. 이거 안 됩니다. 집에 가면 꼬마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꼬마한테 우리 집 주소만 딱 가르쳐주고, 야,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봐라. 이러면 꼬마가 5분 안에 해결 다 해줍니다.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합시다. 이 뭐든지 관심이거든, 관심. 우리가 등기부를 배우고, 대장을 배우고, 도면을 배우는데, 이걸 자기 집에 걸 발급받아 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남의 집에 등기부를 보면 해독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근데 자기 집에 등기부는 해독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절대 답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집 등기부 발급받아보면 돼. 우리 집 대장 도면 발급받아보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다시 오세요. 자, 이리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있잖아요. 이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면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이 등기는 법무사 아저씨한테 다 맡겼거든. 맡겼어요. 그래서 중개사 하시는 분하고 법무사 아저씨하고 이렇게 조인트가 딱 되어져 있어요. 다 맡겼어. 근데 미래 사회는 있잖아요. 법무사 아저씨한테 맡겨가 안 됩니다. 계약서 내가 썼죠? 내가 가서 등기 해줘야 된다, 안 된다? 내가 가서 다 해줘야지. 맞지? 그럼 집을 사고 팔면 고객이 왔을 때 해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해설해줘야 돼요? 등기부 보고 해설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등기부를 발급받아 오라 이 소리입니다. 제 말은 숙제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다시 연결을 시킵니다.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력공부입니다.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가 부동산 표시입니다. 하나가 권리관계입니다.
그럼 여기에 부동산 표시 이래 놓으면 토지의 표시가 있고 건물의 표시가 있어요. 권리 관계이라면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 이래 나오죠. 요게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이에요. 건물의 표시 이래 나오죠.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봅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요래 났죠. 그래가 100 일어났습니다. 대 일어났습니다. 500제곱미터 일어났어요. 그럼 봅시다. 요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요게 뭐다? 소재. 오케이? 100이 뭐다? 지번이에요. 요게 대가 뭐다? 지목이에요. 500이 뭐다? 면적. 됐죠? 저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지우면은 여기다가 집 하나 지을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럼 여기서 구조라는 거는 집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건물 있죠. 이거 무엇으로 지었냐? 콘크리트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동의 하회마을에 가면은 한옥집이 있거든. 그거는 나무로 집을 지은 거지. 그거는 목조기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라는 말이고 그냥 모르겠거든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 이러면 됩니다. 그 철근 콘크리트가 구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종류는 있잖아요. 보세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이걸 종류라고 그럽니다. 면적은 면적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소유권은 그냥 여기서 소유자라고만 생각하세요. 소유자. 여기서 소유권이면은 전세나 저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출발할 원점에서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 그럼 합격증을 받았어. 받았다면 그 합격증을 장롱에 넣어둘 겁니까? 개업을 할 겁니까? 다시 합시다. 오늘은 처음 만났기 때문에 내외를 하거든, 내외. 오케이? 여러분들 제 얼굴에 인상에 미운 구석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제가 산소 같은 남자입니다. 미운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수업을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해야 돼요. 주고받는 대화식. 그래서 공시법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랬죠. 민계공은 중요한 과목이거든. 그게 흔히 말할 때 국영수라, 국영수. 그러니까 우리는 공시법 이거는 사회탐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할 때 별 중요한 과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수업 이외에 별도로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민계공 하기도 바쁜데 공시법 할 시간이 없어. 그럼 이 공시법은 수업 시간에 다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을 끝내고 제가 아까 밴드에 짜투리 시간 이용해가 10분, 20분씩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빨리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제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했다면 그걸 자격증을 장롱에 넣어두는 게 아니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개업을 해야지. 개업하면은 사무실을 알아보러 가야죠. 맞죠? 그럼 몫이 좋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있죠, 그죠? 면적이 20평이라고 했어. 그 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죠? 네. 그러면 주인이라고 온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나다. 이 부동산은 깨끗하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동산의 면적은 20제곱, 예를 들어서 뭐 100제곱이다, 500제곱이다라고 말을 했어. 그 말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장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그럼 장부를 봐야 된다는 말은 이 부동산의 등기부만 딱 떼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없다? 이지.
맞아요? 네. 그럼 등기부만 떼어보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 부동산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정답입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답다. 이제 요게 공시제도다. 이 말이야. 그럼 결론은 등기부 등본만 딱 떼어보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다. 등기부 등본만 떼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그게 공시제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보세요. 그러면 지적 공부에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이라면은 소재, 지번, 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예요. 경계 좌표예요. 자, 보세요. 요리라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됐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러면 이 두 개는 여기에서는 나와야 안 나요? 안 나. 여기서는 뭐다?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래 되어졌어요. 그럼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입니다. 다 됐죠? 그럼 봅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대 500제곱 났죠? 자, 요게 이제 시작. 소재. 요게 뭐다? 지번. 요게 뭐다? 지목. 요게 뭐다? 면적. 이거 있죠, 그죠? 이게 경계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봅시다. 이게 갑의 땅과 을의 땅이라는 걸 아시겠죠? 요게 뭐란 말입니까? 경계. 이게 뭐다? 경계. 이게 뭐다? 경계. 그러니까 요게 경계지.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게 뭐가 있어요? 좌표. 이 좌표는 그냥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배웁니다. 수학에서 우리가 XY 좌표 있답다. 있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시작. 토지의 표시. 무슨 자? 소유자. 자,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출발은 어디서 하냐? 이렇게 줍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에는 가장 축소시킨 건 주민등록 증입니다. 주민등록 증을 확대시킨 건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확대시킨 건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요 세 개 장부에 등록되는 내용이 똑같다면 장부가 세 개일 필요 있답다 없죠. 다르기 때문에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부동산은 몇 개? 하나. 그럼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 두 개. 오케이? 네. 이 두 개죠. 그러면 두 개의 내용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은 것도 있고 차이 나는 점도 있답다. 있지. 그러면 여기라면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여기 시작. 토지. 자, 법학은 어하고 아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가장 쉽게 부모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합니다. 아버지 이러면 어머니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남자, 여자를 포함합니다. 남자 이러면 여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다시 해봅시다. 사람이라는 말하고 남자와 여자 이러면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이죠. 맞죠? 네. 그럼 다시 부모라는 말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이러면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니다? 같은 말. 그러면 부모 이랬었을 때와 아버지 이랬었죠. 그럼 어머니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구별 못하면 공무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는 뭐라고 나왔다? 부동산. 여기는 뭐다? 토지. 그럼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포함. 이 말은 등기 시간에는 건물도 배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 시간에는 말 그대로 지는 땅지자거든. 토지만 배운다 이 말. 건물은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관계? 권리. 요거 제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여기에 소유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에 소유자도 뭐다? 있어. 이 말은 이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의 소유자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나 이 부동산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는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적공부에는 나와야 안 나요? 안.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좀 전에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럼 제가 사천 못 갑니다. 그럼 제 본관이 사천이죠. 좀 전에 정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지. 등본에 안 나.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나오지. 이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말로 치면 호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 본관을 알고 싶으면은 좀 전에 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등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호적을 봐야 나오는 거지. 이해됩니까? 네. 그럼 가장 쉽게 눈으로 보이는 거 합시다.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고 싶으면 등기부에는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적공부에는 안 나온다.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된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부동산은 하나거든. 장부는 몇 개다? 2개. 자, 2개일 때 이제 이랍니다.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공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권리관계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말은 등기에서는 이것도 배우지만 이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 말. 그럼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는 10년에 한 번 나온다 이 말. 그러면 등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관계? 권리관계. 오케이? 그러면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 토지의 뭐다? 표시. 그럼 여기는 소유자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그 말은 소유자는 여기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 토지의 표시죠? 여기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는 등기에서 시험에 낸다? 지적에서 낸다? 지적에서 낸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배우는 거는 무슨 관계? 권리. 여기는 시작. 토지의 표시.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 들어가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배우거든. 그럼 1년 동안 책 한 권을 배우는데 그 책 한 권을 노트 필기를 해요. 가장 축소시키는 게 요거예요. 이게 책 한 권의 노트 필기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살을 붙여서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배우러 가는 거지. 잘 들었네. 오케이? 가장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11월 6일부터 밴드에 노트 필기를 올렸거든. 그럼 11월 6일 날 자료가 요게 올라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여러분들 요거 외우는데 10분이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면 10분이죠. 그럼 10월 7일을 하면 11월 7일 하면 또 몇 분이 됩니까? 20분이 되지. 그러면 8일 하면 몇 분입니까? 30. 분량이 늘어나지. 맞다. 아니, 11월 6일 날 자료가 있다면 7일 날 자료는 또 올라왔지. 그럼 6일 날 자료도 공부해야 된다, 아닙니다? 해야지. 이게 자꾸 쌓이면 몇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사고 팔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들어가면은, 근데 등기소 정문에 가면 문패가 있거든, 문패. 그럼 그냥 문패가 다른 게 아니고 강동구청, 강남구청, 이 문패가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소에 한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좋다. 안 가봤어요? 대금 안 가봤어요? 그러면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서울, 예를 들어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이래 써놨어요. 그 말은 여기 등기사무는 법원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이라니까 이거는 법원 소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는 제가 대장과 도면이라고 했죠. 그럼 대장을 발급받으러 도면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대장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간다? 이는 구청에 가는 거예요. 그럼 구청 일어나죠. 그럼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도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구청하고 동사무소가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이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거는 행정부 소속이 된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었을 때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이고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다. 이 말. 고로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관장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는 있다, 없다. 어느 하나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이 소리입니다. 뭘 먼저 만든다?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등기부를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지었다면 구청에 가서 대장을 만들고 만든 대장을 한 통 떼어서 등기소로 가서 등기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들어갈 때도 이거부터 먼저 배우지 않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배웁니다. 왜 이거부터 먼저 배우느냐? 이걸 먼저 만들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이제 들어가겠어요. 자, 책으로 가봅니다. 226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226페이지에 가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래 나오죠. 그게 우리 법의 정확한 이름이에요. 정확한 이름. 그걸 제가 축소시킨 이름을 저기서 뭐라고 그랬다? 지적법. 이렇게 말을 했지. 오케이? 지금 정확한 이름은 이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내려오세요. 그럼 여기서 지적을 배우러 가는데 지적은 있잖아요. 1, 2, 3, 4, 5. 지적은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5장으로. 그래서 1장은 총칙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지적 청량입니다. 3장은 지적입니다. 4장은 지적 공부입니다. 5장은 토지 이동입니다. 요거를 이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데 1장은 총칙이거든. 여기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 용어정의만 나올 수 있어요. 용어정의만. 요 용어정의는 10년에 한 번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여기 이제 2장, 3장, 4장, 5장 있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고루고루 나와요. 고루고루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는 제3장입니다. 제3장이 지적인데 요리 와보세요.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소유자를 배운다. 토지의 표시. 요 토지의 표시가 여기에서 배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를 이제 배우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용어정의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낱말 뜻을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책의 227페이지를 가보세요. 227페이지에 가면 이제 갈로 열고 2번에 지적 소관청 이래 나오죠. 자, 첫째 줄에 갑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가지고 줄을 끌 때 딱 제가 말하는 것만 줄을 꺼세요. 자, 그럼 이제 자대가 줄 거면 책도 예뻐하겠죠. 그죠? 주인을 따르겠죠? 자, 그럼 첫째 줄에 갑니다. 지적 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자, 시장, 그거 하나만 줄 거세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군수, 구청장, 됐죠. 시장, 군수, 구청장.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용어정의의 첫 번째가 지적, 소관청입니다. 풀이할 때 이렇게 합니다. 지적은 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물을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요 소리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잠깐만 와보세요. 제가 지적은 사법부 소속이다, 행정부 소속이다, 그럼 행정부 일어남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장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있다, 뭐 외교부 장관이 있다, 있지.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행정부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을 담당한다. 이 말을.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겠지. 그 아래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겠지. 그 아래에는 읍면동이 있겠지. 맞죠? 네. 근데 읍면동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요 세 사람이 지적에 관한 사물을 본다. 이 말. 그 중에 누가 주로 보느냐? 그거는 시장군수 뭐다? 구청장.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시작 지적 소관청.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용어는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작 지적 소관청. 그럼 요 사람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사물을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란 말이고 지적 소관청. 그러다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으로 내려오세요. 3번에 내려오면 지적 공부 이러거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